안녕하세요. 뭉쳐야 딴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승무패 33회차는 유로 예선 14경기인데요. 분석은 끝까지 안 보셔도 서로는 꼭 들으시면 픽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난 32회차도 역시 예상했던 대로 복불복 회차로 최종 픽 공식 3순위 4개와 2순위 5개로 2월이 되었습니다. 역시 K리그와 쪽발이 리그는 예측 불허인데요. 저도 이변이 많을 걸로 예상해서 3순위 5개와 2순위 6개로 이변의 경기수는 거의 맞췄는데 이변이 일어난 매치와 엇갈리며 아쉽게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틀린 만큼 어느 날 퍼즐이 맞춰진다면 대박의 꿈이 이뤄질 거라 생각하고 꾸준히 이변 픽을 예상하려고 하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갬블러분들은 제 픽에서 3개에서 5개를 다른 최종 픽을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복불복 회차는 전력에 따른 예측보다 진짜 주사위에 승무패를 쓴 후 던져서 픽을 결정하는 게 유일하게 1등 적중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 도저히 최종 픽 결정을 못 하실 때 폴도수 여유도 없어 지우개도 못 쓰실 때 한 번쯤 운명을 하늘에 맡기든지 조상님이 살펴주신다고 믿으시면서 시도해 보시면 재미와 스릴을 더하면서 승무패를 즐길 수 있는 한 방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꼭 이런 분 있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한번 해볼까 하긴 하지만요. 이번 33회차는 2월보다는 다적중이거나 독식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유로 매치데이 1, 2차를 복귀해보니 최종픽 공식에서 18회차는 3순위 1개와 2순위 2개로 1등 적중자가 무려 216명이 나오며 보기 드문 다적중 회차였는데요. 그나마 전 회차 2월 금액이 있어 1등 당첨금이 720여만 원이었고요. 2월이 없었던 19회차는 최종픽 3순위 1개와 2순위 3개로 마찬가지로 이변이 크진 않았지만 무적 함대 스페인이 스코틀랜드에 패하는 큰 이변이 일어나며 1등 적중자가 8명만 나오면서 1등 적중 금액이 7,200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라운드는 빅리그 시즌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고 전력이 비슷한 매치들이 여러 개 보여 지난 18, 19회차보다는 예측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33회차는 이변의 개수는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큰 이변을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리고 대박은 아니래도 중박 정도는 될 수도 있는데 이변이 크지 않다고 해도 18회차처럼 많은 적중자가 나오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변의 개수를 2, 3순위를 합쳐서 4개에서 6개 내로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예상픽을 하려고 하는데 참고로 지난 18, 19회차에서 뭉딴TV에서는 2회 연속 10개가 적중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최종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피파 랭킹 57위 핀란드와 65위 슬로베니아의 매치입니다. H조 3위 핀란드와 1위 슬로베니아는 최근 흐름은 슬로베니아가 좋습니다. 최근 8경기로 봐도 평균 득실점에서 슬로베니아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양팀 4-4-2 포메이션을 쓰고 있는데 같은 포메이션에서는 중원의 주도권이 경기 결과를 좌우할 겁니다. 슬로베니아는 수비가 단단한 팀으로 최근 8경기 평균 실점이 0.84입니다. 그에 반해 핀란드의 득점은 0.88로 이런 득점력으로는 골을 넣는다는 건 어려워 보이고요. 핀란드는 홈 성적도 그리 좋지 못하고 슬로베니아는 현재 원정 2연승 중입니다. 핀란드의 현 전력으로는 슬로베니아에게 승리를 예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직전 북아일랜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기세를 몰아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갈 텐데 그래도 저조한 득점력으로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홈발을 생각해서 무승부를 바치고 가야 할 것 같은 매치로 생각되어 핀란드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2번 경기 피파 랭킹 55위 그리스와 47위 아일랜드의 매치입니다. B조 2위인 그리스와 4위인 아일랜드인데요. 팽팽한 경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스는 직전 리투아니아와의 홈 친선 경기에서 득점 없이 0대0으로 무승부를 했는데요. 양팀 득실점이 1점대로 선제골을 넣은 팀이 승리할 공산이 큽니다. 친선 경기라고는 하나
약체 리투아니아와의 홈에서 득점 없이 비겼다는 게 현 그리스 대표팀의 공격력을 반증하는 걸로 보이고요. 아일랜드는 직전 경기 프랑스에게 홈에서 1대0으로 패했지만 나름 선전한 경기였습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3-4-3 포메이션으로 3백으로 수비에 치중했는데 세계 최강 프랑스 공격진 음바페, 올리비에 지루 등에게 한 점만 허용했다는 건 선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는 원정 경기이기는 하나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승리가 필요한데요. 원래의 포메이션인 포백으로 전환하고 토트넘에서 뛰었던 맷 도어티의 우측 윙백 공격과 브라이턴의 에반 퍼거슨의 폼이 괜찮아 원정임에도 충분히 골을 노릴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홈에서 3승 2무로 5경기 패배가 없는 그리스이기에 홈의 이점을 살린다면 쉽게 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피파 랭킹 62위 북마케도니아와 27위 우크라이나의 매치입니다. C조 3위인 북마케도니아이고 4위 우크라이나입니다. 북마케도니아는 2연승 중이지만 그 상대들이 몰타와 페루 제도로 약체 팀들이었고요. 우크라이나는 2일 전 독일과의 원정 친선 경기에서 3대3으로 무승부를 했는데요. 경기 내용에서도 괜찮은 폼을 보이며 이번 매치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상성에서는 2021년 유로 예선에서 우크라이나가 1대0으로 승리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도 우크라이나가 국가적인 불안 상태였기에 현재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서도 승리했었다는 게 양팀의 전력차를 보여줍니다. 현재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이지만 이제는 난리통에 익숙해졌는지 팀도 안정되어 보였고요. 북마케도니아는 나폴리에서 김민재와 절친이었던 엘마스가 팀의 핵심으로 키플레이어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는 지난 시즌 폼은 좀 떨어졌지만 첼시의 무드리크, 에버튼의 미콜렌코, 아스널의 진첸코 등 상대팀에 비해 화려한 스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조 4위로 있을 팀은 아닌 걸로 보이고 원정 경기라고는 하지만 홈 경기도 국내에서 치르지 못한 지가 꽤 된 우크라이나이기에 홈 원정에 대한 경기력은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마케도니아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피파 랭킹 18위 웨일즈와 92위 아르메니아의 매치입니다. D조 2위 웨일즈와 4위 아르메니아의 매치인데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로 생각됩니다. 웨일스가 현재 득실에서 1점 뒤져 크로아티아에 이어 조 2위를 하고 있는데요. 스쿼드만 봐도 승리가 결정날 걸로 보입니다. 수비진의 니코 윌리엄스, 벤 데이비스, 조 로든, 중원의 해리 윌슨, 공격진의 브레넌 존슨, 키퍼 무어, 다니엘 제임스 등 빅리그의 주전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웨일스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5번 경기 피파 랭킹 135위 라트비아와 43위 튀르키예의 매치입니다. 현재 D조 5위인 라트비아이고 3위인 튀르키예인데요. 양 팀의 전력차는 피파 랭킹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양팀 상성을 보면 2021년 월드컵 예선에서는 1승 1무로 라트비아가 선전했는데요. 무승부를 거둔 경기가 튀르키예 원정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뒀는데 난타전이었습니다. 배당이 1.14 대 8.45 대 20.39로 큰 배당 차이를 보인 매치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라트비아가 선전했었는데 수비만 한 것이 아니라 맞받아치며 3골을 넣었다는 게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반증을 보여주었던 매치입니다. 양팀은 역사적인 배경에서도 앙숙의 관계인데요. 발트민족 국가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는 현재까지도 그 관계가 계속되고 있어서 전력보다는 멘탈적인 부분에서 전력차를 넘어서는 결과가 종종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주요 선수로는 라트비아에는 눈에 띄는 선수는 없고요. 튀르키예에는 인터밀란의 하칸 찰하노놀루와 헤타페의 에네스 우날이 있습니다. 전력차가 큰 양팀인데 상성에서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게 라트비아의 홈이라 라트비아의 승리까지는 보기 어렵겠지만 지난 맞대결처럼 맞받아친다면 이변도 보일 수 있는 경기로 생각이 됩니다. 라트비아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피파 랭킹 107위 코소보와 48위 루마니아의 매치입니다. I조 3위인 코소보이고 2위 루마니아입니다. I조는 스위스의
조 1위가 유력한데요. 남은 조 2위 직행 티켓을 두고 유럽의 복병 루마니아와 최근 상승세를 타며 네이션스리그 차기 시즌 리그 A 승격이 확정된 이스라엘이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소보 또한 2위 싸움에 참여할 만한 팀이지만 이스라엘과 루마니아에 비해 스쿼드의 두께와 전력의 꾸준함은 약한 편입니다. 양팀 최근 상성은 없고요. 양팀 4-3-3으로 포백을 쓰고 있고 무승부가 많은 코소보입니다. 양팀의 성적에서 간접적으로 상대를 비교해 봤을 때 코소보의 상대팀들의 전력이 대다수 비슷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배당 흐름을 봤을 때 국내 배당이나 구매율은 과거 국내 명성으로 루마니아의 구매율이 높지만 해외 배당에서는 코소보가 앞서 있는 게 현재의 전력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루마니아가 최근 3연승을 하고 있고 과거 동유럽 강자였던 루마니아가 I조 복병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코소보도 5경기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어 코소보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피파 랭킹 138위 리투아니아와 73위 불가리아의 매치입니다. G조 4위인 리투아니아이고 5위 불가리아입니다. 리투아니아의 최근 흐름은 매우 안 좋습니다. 8경기 승리가 없고 2무 6패로 전력이나 흐름이 최악으로 보입니다. 불가리아는 2연패 중으로 3경기째 승리가 없지만 2연패의 상대 팀들이 헝가리와 몬테네그로로 G조에서는 헝가리는 세르비아와 조 1, 2위를 다툴 팀이고 몬테네그로는 불가리아와 3위 다툼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팀입니다. 불가리아가 과거 전력에 비해 다소 약해지긴 했으나 만약 이번 매치에서도 패배한다면 본선 진출의 희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양팀 상성에서는 2021 월드컵 예선에서 1승 1패로 박빙인데요. 홈팀이 승리를 했었습니다. 1차전은 홈팀 불가리아가 1대0으로 승리했고 2차전 리투아니아 홈에서는 3대1로 리투아니아가 승리했었습니다. 양팀 빅리그 소속 선수들은 없고 포백을 쓰며 중원의 숫자를 늘리는 양팀은 중원에서의 주도권에서 승패가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 최근 흐름이 저조한 리투아니아이지만 홈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고 상성에서도 대등하기에 전력의 열세를 홈의 이점으로 커버한다면 공방전 끝에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리투아니아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피파 랭킹 41위 노르웨이와 39위 스코틀랜드의 매치입니다. A조 4위인 노르웨이와 1위 스코틀랜드인데요. A조는 스페인이 어렵지 않게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2위 자리를 두고 안정적인 수비력의 스코틀랜드와 엘링 홀란드, 마틴 웨데고로의 듀오가 이끄는 노르웨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스코틀랜드는 이미 최소 플레이오프 티켓을 획득했기에 그래도 노르웨이에 비해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노르웨이는 지난 조별 경기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로 등극한 홀란드가 출전을 못하면서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홀란드의 중원에 키플레이어 아스널의 웨데고르, 레알 소시에다드의 셰를로트 등 공격에서는 그 어느 팀에 뒤지지 않습니다. 스코틀랜드도 중원에 맨유의 스콧 맥토미니, 빌라의 존 맥긴 등의 우수 자원들이 있는데요. 그 외 빅리그 선수들이 몇 있지만 주전 선수로는 활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리가 필요한 노르웨이로서는 4-4-2 포메이션으로 홀란드와 셰를로트를 내세워 홈에서의 승리를 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스코틀랜드는 맨유에서 주전에서는 조금 밀려난 맥토미니와 존 맥긴의 활약이 중요한데 원정에서 1.28로 올라가는 실점을 고려했을 때 최강 공격진에게 클린시트를 하기에는 벅차 보입니다. 맹공을 퍼볼 노르웨이와 수비에 무게를 둘 스코틀랜드의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홀란드를 집중 견제할 스코틀랜드의 빈틈을 웨데고로의 키패스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노르웨이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9번 경기 피파 랭킹 129위 아제르바이잔과 110위 에스토니아의 매치입니다. F조 5위인 아제르바이잔이고 4위 에스토니아입니다. 하위 시드 팀 중에서는 리그 D 우승을 거둔 에스토니아가 좋은 분위기였지만 1차전 스웨덴 원정에서 5대0으로 대패하며 전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양팀은 F조에서 최하위를 벗어나기 위해
다툴 팀들인데요. 평균 득실은 양팀 대등한데 상대 전력에 상관없이 공격적인 팀으로 최근 8경기에서 5승 3패로 무승부가 없는 끝장 경기를 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인데요. 최근 8경기에서는 득점도 올라가고 실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최근 2연패인데 원정 경기였고 상대가 전력에서 앞서는 헝가리, 오스트리아로 두 경기 모두 1점차 패배로 원정 경기에서 전력 차에 비해 선전한 경기들이었습니다. 양팀 빅리그 소속 선수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K리그 대전 하나의 수비수 안토니 2019년 이후 꾸준히 아제르바이잔의 왼쪽 센터백으로 선발과 교체를 오가며 활약하고 있습니다. 닭공의 아제르바이잔과 수비가 좋은 에스토니아인데요. 몰아붙일 아제르바이잔의 공격을 에스토니아의 4백, 5백의 수비력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역습 한 방에 아제르바이잔이 무너질 수도 있는 매치로 생각이 됩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피파 랭킹 70위 몬테네그로와 40위 헝가리의 매치입니다. G조 3위인 몬테네그로이고 2위 헝가리입니다. 헝가리의 경우 네이션스 리그에서의 선정과는 달리 앞서 본선에 진출한 두 유로 대회에서는 모두 플레이오프까지 거친 끝에 턱걸이로 간신히 진출했었는데요. 특히 최근 열린 2022 피파 월드컵 카타르 예선에서 전력이 하락했다는 평을 들은 알바니아에게 2연패, 폴란드와 잉글랜드에게도 이변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조 4위로 탈락한 것을 고려하면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빨리 안정시키는 게 본선 진출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헝가리에는 K리그1 울산현대의 공격수 마틴 아담이 대표팀으로 자주 차출되어 활약하고 있는데요. 마틴 아담은 울산현대에 오기 전까지 헝가리 대표팀에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으며 울산 이적 후에도 계속 대표팀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스테판 무고사가 몬테네그로 대표팀으로 차출되었었는데 현재 빗셀 고베에서 폼이 떨어져 있어 차출된다고 해도 선발 출전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2019년 친선 경기에서 몬테네그로가 홈에서 2대1로 승리한 상성이 있는데요. 본선 진출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매치입니다. 이번 매치 승리한 팀이 세르비아에 이어 조 2위로 본선 진출이 유력해지는데 양팀 4할을 걸고 경기를 할 것입니다. 전력에서 앞서는 헝가리인데 최근 3연승으로 기복 없는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이번 원정에서도 그 기류를 유지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몬테네그로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피파 랭킹 105위 키프로스와 85위 조지아의 매치입니다. A조 5위인 키프로스이고 3위 조지아입니다. 최근 상승세에 있는 나폴리의 흡이차 크바라츠헬리아의 조지아도 2위 경쟁에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복병이 될 전망인데요. 조지아는 이미 최소 플레이오프 티켓을 획득했습니다. 키프로스는 가끔씩 강팀들의 발목을 잡는지라 못해도 최소한 한 경기 정도는 고춧가루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A조 국가들의 위치가 각각의 지역별로 거의 끝부분에 위치해 있어 원정거리 변수도 무시할 수 없는 조로 꼽힙니다. K리그1 울산현대의 공격수 바코는 원래 이름인 발레리 카자이슈빌리라는 이름을 달고 조지아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데요. 조지아의 에이스 크바라츠헬리아에게 대표팀 주전 자리는 내준 상황이지만 여전히 백업으로서 대표팀에 자주 차출되고 있고 요즘 폼이 좋아 바코의 활약도 기대해 볼 만한 매치입니다. 양팀 상성은 2017년 친선 경기로 조지아가 홈에서 1대0으로 승리했었습니다. 현재 조지아의 전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키프로스는 홈에서 불가리아에게 2대0으로 패하기도 하고 그리스에게는 1대0으로 승리하는 도깨비 팀 같은 전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지아는 전력이 아래인 팀과는 3백을 사용하며 공격에 무게를 두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에 키프로스에서는 에이스 크바라츠헬리아를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키프로스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피파 랭킹 66위 알바니아와 180위 몰도바의 매치입니다. 2조 5위인 알바니아이고 3위 몰도바입니다. 동유럽 4팀과 북유럽 섬나라 한 팀이 모인 특이한 조인데요. 국제대회 예선에서만큼은 강한 면을 보여주는 폴란드가
본선 진출 티켓 한 장을 차지할 것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나 간판 스타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의 노세아가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체코와 첼시의 아르만도 브로야, 인터밀란의 크리스티안 아슬란이라는 신성을 필두로 한 알바니아가 남은 한 장의 직행 티켓 다툼을 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K리그 광주FC 소속으로 인천과의 경기에서 헤드트릭을 기록했던 야시르 아사니가 알바니아 국대로 차출되어 국제대회에서 아사니의 활약도 볼 수 있는 매치입니다. 상성으로는 2019년 유로 예선에서 알바니아가 2승을 했었는데요. 2대0, 4대0으로 완승을 했었습니다. 전력으로나 상성에서 압도적인 우세로 보이는 알바니아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피파 랭킹 2위 벨기에와 34위 오스트리아의 매치입니다. F조 2위인 벨기에이고 1위 오스트리아입니다. 벨기에가 무난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성적을 기록한 것과 현 30대에 접어든 황금 세대들의 퇴장이 슬슬 시작되는 시점에서 예선이 치러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스웨덴과 조 2위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랄프 랑닉 감독의 오스트리아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크로아티아를 원정에서 3대0으로 잡는 등 전력이 차츰 재궤도에 오르는 중입니다. 여기에 벨기에의 세대교체 문제가 현실로 드러날 경우 오스트리아에게 1위를 뺏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긴 설명이 필요 없을 듯한데요. 이 경기가 이변이 생긴다면 이번 33회차도 2월 확률이 50% 이상 올라가는 경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벨기에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피파 랭킹 63위 아이슬란드와 45위 슬로바키아의 매치입니다. 제2조 4위인 아이슬란드이고 2위 슬로바키아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지난 2022 피파 월드컵 카타르 지역 예선에서 무려 5위를 할 정도로 흐름이 좋지 않은 상태이고 슬로바키아는 네이션스 리그 22-23 시즌 C리그에서 조차 승격에 실패하였는데요. 그나마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2번에서 4번 포트에서의 최강자들을 피한 것만으로도 한숨을 돌린 상태입니다. 이 조에서 역대 월드컵 성적으로만 따지면 포르투갈을 제외하고 슬로바키아만이 16강 진출에 성공한 것으로 볼 때 포트 5에서 배당받는 것 치고 이 정도면 운이 따른 슬로바키아입니다. 상성은 2015년 친선 경기에서 슬로바키아가 홈에서 3대0으로 승리했었습니다. 아이슬란드에는 눈에 띄는 빅리그 선수가 없고 슬로바키아에는 김민재의 나폴리에서 키플레이어로 활약이 좋았던 로버트 카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아이슬란드를 3대0으로 완파한 보스니아가 슬로바키아와의 원정에서는 2대0으로 패했는데요. 최근 조별 예선 기록이라 슬로바키아의 우세가 점쳐집니다. 그러나 직전 전력 차가 많이 나는 리히텐슈타인을 7대0으로 대파하며 기세를 살린 아이슬란드와 조 2위를 다툴 보스니아를 2대0으로 이긴 슬로바키아의 팽팽한 경기가 될 수 있는 매치라 생각이 듭니다. 아이슬란드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30억 대박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